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장의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죠. 그런데도 검찰개혁 시즌2가 있다고 합니다. 더 뭘 하겠다는 건지, 그 의미는 뭔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급 인사에다가 청와대 고위 참모들에 있다는 사의 표명, 여기 영수회담까지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동의가 없으면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건데요. 네. 이미 예정된 개각은 물론이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야당 대표와 만나는 등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마지막 판짜기에 나섰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전환에 나섰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위기감은 또 느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지율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무산됐고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국면에서 백신 늑장 공급이라는 논란이 더해지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레임덕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특히 임명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김종호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검찰개혁 과정에서 있었던 일련의 혼란에 대해 주무수석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오판했다는 얘기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뭐가 될까요? 일단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우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의를 표명한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등 참모진 개편을 하고 다음 달 10일 전후로 2차 개각에 나설 가능성이 큰데요. 또 오늘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야당과의 영수회담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1대1 회동으로 추미애 윤석열 사태로 꼬인 전국을 풀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지만 여권이 2차 검찰개혁을 준비하고 공수처 출범 일정 등을 고려하면 야당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또 만나나 마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네요. 이번엔 공수처 이야기로 가볼게요. 공수처장이나 법무장관 모두 다 판사 출신이 됐습니다. 네, 문 대통령 공약 1호가 바로 공수처였습니다. 취임 때부터 강한 의지를 밝혔는데요. 취임 때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임기를 마치면서 김대중 정부 출범 초 장관에 임명되면 2달 안에 검찰개혁을 하겠다던 박상천 법무장관이 오히려 2달 만에 검찰 편을 들더라 이러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른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수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공수처 추천위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무주택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 추천위는 김 연구관이 전세로 거주하는 등 청렴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추천 사유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 보증금 12억 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무주택자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문제를 삼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전세 12억 원이면 집을 못 산 게 아니라 안 산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굳이 칭찬거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법조계에서는요. 핵심이 공수처장이 아니다. 차장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공수처 구성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처장 아래 징계위원회와 차장, 인사위원회로 구성됩니다. 차장 아래 20여 명의 검사와 40명의 수사관이 배치되는데요. 공수처장과 달리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 경력자 가운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별다른 견제 장치 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앉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때문에 공수처장 인선이 마무리되더라도 차장 인선을 두고 여야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이 또
재청을 해갖고 대통령이 뽑으니까 어차피 다 정권 사람 아니냐 이 얘기겠네요. 여야에서는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은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라는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덕성도 실력도 검증 안 된 묻지마 공수처는 고위공직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친문 청와대 사수처가 될 뿐입니다. 야당에선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목될 거다.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도 공수처가 이어받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 2월에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물론 내년 상반기 중에 완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소한 1월 말 2월 초까지 검찰개혁 과제를 추출해서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지금 들으셨다시피 결국 여야 갈등은 새해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또 갈등 공방이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안보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